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즈니스와 기업가 모델 8강. 오늘은 마켓컬리 인사이트라고 마켓컬리라는 회사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삼성, 현대, LG, 대우 이런 대기업 위주로 다뤘다면 이제 그분들은 다 이제 오래전에 태어나서 돌아가신 분들이고, 지금은 이제 요즘 회사들은 어떤지 한번, 오늘은 이제 마켓컬리라고 그 신선식품을 새벽 배송해주는 걸로 유명한데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8강은 마켓컬리 인사이트 책을 3번에 걸쳐서 이제 같이 나누는 걸 하고요. 이 책은 김난도 교수라고 서울대 그 이제 그 트렌드 코리아라고 매년 한국의 트렌드를 10가지씩 정리해서 책으로 내는 출판계에서 되게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을 내는 김난도 교수가 마켓컬리라는 회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책은 총 5장으로 되는데요. 첫 번째 강에서 파트 1, 그러니까 그 에필로그와 그러니까 프롤로그와 그 파트 1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켓컬리가 언제 시작한 서비스냐면 2015년에 그러니까 2015년 5월에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그때 시작은 회원 5만 명, 매출 29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 5월이니까요. 이제 뭐 한 6년 지나고 이제 7년 차에 접어드는 2019년에 회원 389만 명, 매출 4,289억이 됐고요. 지금은 또 이것보다 또 훨씬 커졌습니다. 예. 그래서 회사가 생긴 지 몇 년 안 된 회사인데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보면 설립 이후 지금까지 마켓컬리의 경영 실적은 놀랍다. 2015년 5월 21일 첫 서비스를 시작해 그해에만 5만 명의 회원과 29억 원의 매출을 만들어냈고, 이후 4년 만인 2019년에 389만 명의 회원과 4,289억 원의 매출이라는 성장을 기록했다. 소설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가 지적하듯이 창가에 제라늄 화분이 놓여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앉아있는 붉은 벽돌집보다는 10만 프랑짜리 집에 더 감동하는 것 같아 겸연쩍긴 하지만 그래도 이 수치는 감동적이다. 불과 5년 만에 150배의 성장이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더 경이롭다. 탄탄한 물류가 투자가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유통업에서, 그것도 재고 관리와 콜드체인이라는 배송이 필수 불가결한 신선식품 유통업에서 이 정도의 성장은 놀라운 일이다. 스타트업의 천국인 미국에서는 밀키트는 이제 손질된 식재료 양념 조리법 세트를 말하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밀키트에 바람을 몰고 온 블루 에이프런이 추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미국 유통업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아마존마저도 신선식품 배송을 위한 아마존 프레시 사업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메프, 배달의 민족, 쿠팡 등 새로운 유통의 주역들이 이 영역에서만큼은 어려움을 겪었을 만큼 신선식품 유통은 까다로운 분야다. 이에 비춰봤을 때 마켓컬리는 여러 측면에서 탐구 대상이다. 한국에서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뤄낸 스타트업이라는 점, 일종의 레드오션, 경쟁이 치열한 시장 영역을 레드오션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레드오션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확산시킨 트렌드 선도자라는 점, 최근 모든 시장의 화두인 고객 지향성을 모범적으로 실천해낸 조직이라는 점 등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성공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수는 마켓컬리의 시그너처이자 이제는 다른 대형 유통사에서도 모두 따라하는 새벽 배송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마켓컬리의 성장사를 천천히 분석해보면 단지 새벽 배송 하나로 소위 대박을 낸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우리는 새벽 배송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실행하기까지 디테일한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까다로운 고객들과 완고한 공급사 사이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며 만들어낸 그들만의 운영 프로세스와 자율적인 조직 문화가 성공의 돌탑을 쌓은 비결인 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에 매출이 4,200억이었는데 2019년 기준으로는 한 300만 명이었고 2020년에는 1조. 1조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또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거의 2배 성장하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엘리트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시대의 엘리트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기술이 바꿀 미래를 내다보는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지고 있는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거고요.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끊임없이 변화하는가, 손잡고 일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 예.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시대 엘리트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트렌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최근 트렌드에 가장 잘 대응한 국내 기업을 꼽으라면 어렵지 않게 마켓컬리를 떠올릴 수 있다. 마켓컬리는 기본적으로 식품 유통회사다. 전혀 트렌디하지 않은 전통적인 업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켓컬리를 트렌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이템 자체가 트렌디하다기보다는 그 운영 방식이나 고객 가치 창출의 디테일에서 고객 트렌드를 잘 반영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전통적인 업체에서 기술적인 전환을 모색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뉴칼라라고 부른다. 전통적인 블루칼라도 첨단의 화이트칼라도 아닌 새로운 직업 계층이다. 이 개념을 제시한 책 새로운 엘리트의 탄생에서는 저자들은 기술이 바꿀 미래를 내다보는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있는가,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끊임없이 변화하는가, 손잡고 일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를 뉴칼라의 5가지 조건으로 들고 있다. 이 5가지 기준을 적용시켜보면 마켓컬리는 모범적인 뉴칼라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단 유통업에 있거나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자기 산업에서 트렌드 대응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기술적 적용을 통해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면 마켓컬리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 즉 인사이트가 많다는 의미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 마켓컬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5가지 글자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객, 공급사, 운영 프로세스, 라스트 핏, 조직문 해갖고 첫 번째는 keeping customer values, 두 번째 공급사는 utmost supply interest, 공급사의 지속 가능한 협력, 이제 keeping customer value는 고객 가치를 향한 집념, realizing detail management는 디테일 경영을 실현하는 것, last fit maximization은 고객의 마지막 경험을 극대화하는 거, 예, 이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 문화는 yield to autonomous synergy, 자율적 시너지 조직을 만드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고객인데요. keeping customer value, 고객 가치를 향한 진념. 마켓컬리는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착에 가까운 노력을 기울였다. 유명한 세력 배송 시스템인 샛별 배송도 심야의 인건비와 물류 비용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유통사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고객이 가장 확실하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시간대는 언제일까 하는 질문을 고객 입장에서 던지자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샛별 배송은 고객 가치를 향한 진념의 한 가지 예시일 뿐이다. 마켓컬리는 공급의 효율보다 고객의 가치를, 비용의 절감보다는 품질을 선택했다. 두 번째 공급사, utmost supply interest, 공급사의 지속적인 가능한 협력. 마켓컬리는 서비스의 유통 플랫폼의 이윤보다는 공급사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했다. 상생을 추구한 것이다. 요즘 많은 기업에서 상생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기존의 상생 개념은 유통사가 공급사의 생사 여탈권을 틀어진 상황에서 이윤을 조금 더 나눠주는 발상 정도다. 마켓컬리는 공급사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상품을 통해 서로가 윈윈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이처럼 좋은 상품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윤의 제로섬 게임을 고객 만족의 파저티브 섬 게임으로 바꿔낸 것이다. 세 번째, 운영 프로세스, Realizing Detail Management, 디테일 경영 실현을 말하는 거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이다. 앞서 말한 고객 가치와 공급사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유통기업을 경영하는 핵심이다. 보통의 대형 유통사들은 이것을 규모의 경제로 해결한다. 최대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매입 물량을 극대화해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확보하는 것. 이로써 이윤과 고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윤과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마켓컬리와 같은 신생 스타트업에는 불가능한 전략이다. 마켓컬리는 이 문제를 스케일이 아닌 디테일로 풀었다. 즉 규모보다는 속도를 중시해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 트렌드에 발맞추고 경험과 감에 의존했던 소싱을 시스템과 데이터로 해결한 것이다. 고객 트렌드를 이해하는 디테일한 역량이 결국 오늘의 마켓컬리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네 번째, Last Fit Maximization.
고객의 마지막 경험 극대화. 라스트 핏은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구매의 마지막 순간 고객 만족을 즉각적으로 최적화하는 근거리 경제를 의미한다. 이 말은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순간이 상품과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소비자와 직접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지점으로 변한다는 의미다. 배송에서 말하는 라스트 마일이 가장 중요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이동, 라스트 모빌리티, 지역, 라스트 에어리어, 구매 여정, 바잉 저니, 온 오프라인, 모바일 등 여러 매체로 가며 구매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을 구매 여정이라고 하는데요. 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라스트 마일 대신 라스트 핏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마켓 관리가 단지 빠른 배송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고객 접점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고민해 고객의 마지막 경험을 총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했다. 라스트핏 경영을 통해 마켓 관리는 고객의 가격 가치를 시간 가치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다섯 번째, 조직 문화. Build to Autonomous Synergy. 작은 스타트업은 물론이고 대기업까지 최근 많은 조직에서 유연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장, 차장 같은 직급을 없애고 신입사원부터 회장님까지 땡땡님, 이름에다 님자를 붙이는 식으로 호칭으로 통일해 부른다거나 자석도 그날그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의 물결이 거세다. 물론 이런 제도의 변화가 전혀 무용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단지 비단 호칭이나 자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직원 각자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지, 권한과 책임의 위임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마켓 컬리처럼 다양한 공급사에서 다양한 상품을 받아 다양한 고객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말 다양한 상황이 펼쳐진다. 이런 문제를 일일이 중앙에서 통제하려고 명령하려 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고객 가치 실현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자율의 문화를 실현하면서도 각 조직 구성원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는 많은 기업이 고민하는 숙제다. 마켓 컬리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봤다. 그래서 이렇게 마켓 컬리라는 말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와 속도의 경제 시대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예전에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속도의 경제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계획보다는 실험이고요. 계획 실행 도중에는 가설을 검증하는 거고요. 변수를 최소화하는 거에서 속도 최대화하는 게 중요해졌고, 실험 위험을 회피하는 거에서 학습하는 걸로 생각하고, 최적화해서 혁신하는 걸로, 개선 증진해서 파괴적 혁신으로, 비용 주도에서 기회 주도로 이렇게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비용과 편익을 중시하던 경제 패러다임에서는 규모로 승부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객 가치와 트렌드를 중시하는 경제 패러다임에서는 속도가 승부를 가른다. 이전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 실패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순간순간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며 그 경험으로 배워나가는 학습 역량이 중요해졌다. 또한 과거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변수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면 이제는 빠르고 정확한 학습을 위해 속도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한마디로 비용 주도의 비즈니스가 기회 주도의 비즈니스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2018년 메타넷 글로벌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제안된 속도의 경제시대 패러다임 변화를 요약하면 그림과 같다. 이 표와 같은 거고요. 예. 요컨대 마켓 컬리는 규모의 경제에서 속도의 경제로 이행하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고 있는 회사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구체적인 시장 상황과 고객 가치와 만나면 다양한 트렌드를 창출하는데 마켓 컬리가 이 중 가장 크고 힘센 회사는 아닐지언정 적어도 새로운 트렌드를 적용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는 가장 날쌘 회사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트렌드 리더, 트렌드 창출자의 몸집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트렌드를 가장 먼저 실행해 보이는 트렌드 선도자, 트렌드 이니시에이터의 명칭을 갖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켓 컬리는 모든 고객의 소리를 읽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고치고 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런 그들이 이 학습의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지는 아주 분명하다. 고객이다. 네. 그래서 마켓 컬리를 탄생시킨 질문이 있는데 무엇이 마켓 컬리를 처음 탄생하게 했는가? 이게 이제 있는데 차가 막히지 않는 심야 시간에 배송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고객이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상품을 받을 시간은 언제일까?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좋은 신선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고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켓 관리의 핵심 와드는 고객이었고요. 어떻게 고객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업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위기 관리 모든 경영을 관통하는 주제가 고객이라는 겁니다. 고객. 이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보면 마켓 관리의 시그니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새벽 배송 시스템의 탄생이 그러했다. 이는 차가 막히지 않는 심야 시간을 이용하여 배송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개념이 아니었다. 마켓 관리의 샛별 배송을 탄생시킨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고객이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 마켓 관리가 등장하기 이전에 배송업의 화두는 단연 빠른 배송이었다. 많은 유통업체가 당일 혹은 몇 시간 내에 배송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설령 1시간 내에 배송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기다려주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일과 가사를 동시에 하는 워킹맘, 워킹데드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단지 빨리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기 편한 시간에 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진짜 필요한 서비스였다.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듯 서비스의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달라졌다는 거죠. 고객과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본 관점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마켓 컬리는 유통업을 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출발했다. 유통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다. 기존의 유통업체는 많은 상품을 가졌다면 마켓 컬리는 좋은 상품을 가지려고 했고요. 무조건 싼 가격이라면 합리적인 가격.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이 뭐냐. 약간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 유통업체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면 타깃에게 최적화된 이런 거를 고민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타겟에게 최적화돼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했고요. 그래서 김슬아 대표 치면은 네일 아트를 하지 않는답니다. 네일 아트를 하면 이게 네일을 칠하고 이렇게 그거를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1시간 남짓 아무 일도 없는 상을 견디지 못한다. 이럴 정도로 항상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이런 걸 좋아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켓 관리 핵심 화두는 출발부터 고객이었다. 어떻게 고객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업의 정의부터 시작해 위기 관리에 이르기까지 마켓 관리의 모든 경영을 관통하는 주제다. 전통적인 유통업은 고객 서비스 산업이라기보다는 장치 산업에 더 가까웠다. 장치 산업으로서 유통은 목조 곳에 건물을 세우고 입점을 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모든 상품이 입점이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고객이 되어야 한다. 온라인 유통도 다르지 않았다.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 상품은 많을수록 좋고 가격은 오프라인보다 무조건 싸야 하며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을 팔아야 하고 그래서 배송도 전국으로 다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존재했다. 이처럼 유통업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비용 절감이 핵심 이슈였다. 하지만 마켓 관리는 유통업을 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출발했다. 많은 상품이 아니라 좋은 상품을 무조건 싼 가격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타겟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켓 컬리가 정의한 유통업이었다. 마켓 컬리를 론칭하고 처음 만들었던 영상에는 그러한 이들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마켓 컬리 이제 검색하면 이 광고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 자막이 영상과 그 자막이란데요.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우리는 늘 걱정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당신의 생활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농산물을 잘 기르는 만큼 잘 고르기로 했습니다. 전국 곳곳을 발로 뛰며 가장 건강한 것을 찾고 하나하나 직접 먹어가며 정직하게 자란 농산물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건강한 농산물을 가장 신선한 상태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방법 중 우리가 찾은 답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잠들기 전 주문한 상품들은 다음날 당신과 함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시간을 들여 건강함을 찾고 시간을 줄여 신선함을 살렸습니다. 수십 년 농부의 노하우를 하루 안에 당신의 식탁에 올려놓기까지 우리는 고민했고 마침내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마켓 컬리가 해온 활동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기존 신선식품 업체의 문제가 뭐였냐면,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었다는 거죠. 일반 마트의 경우는 산지에서 매대까지 대략 48시간이 걸렸고요. 신선도가 하락한다. 기존 택배 시스템을 한계가 있었고요. 일정하지 않은 수령 시간, 상품이 장시간 문 앞에서 방치될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기존
기존 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고 이제 farm to table이라고, 이게 이제 농장에서 집에 식탁까지 바로 가져오는 시스템이라,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면 farm to table. 그리고 모든 상품을 직접 구매한다. 예. 그러니까 중간 유통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물건을 직접 구매해서 바로 보내니까 샛별 배송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아침에 바로 보낼 수 있는 건 이유가 뭐냐면, 물류 창고에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주문하면 바로 보내니까.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서울, 경기, 수도권에만 이게 좀 되는 게 이제 현재로서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체 냉장이나 냉온, 상온 물류 창고에서 보관하고 냉장 차량을 이용해서 배송한다는 거. 기존 택배 차량이 아니라 냉장 차량을 이용해서 배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직원이 먹어보지 않은 제품은 없다. 모든 걸 다 직접 자기네들이 먹어보고 포도를 검색하면 나오는 상품의 개수는 현저히 적어지는데, 이제 고객이 원산지, 품질 따져가며 구매할 필요가 없게 마치 코스트코처럼, 코스트코가 그런 식으로 하죠. 물건을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다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줘갖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객은 이제 믿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큐레이션이란 건 뭐냐면, 큐레이션이란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주제에 맞는 작품을 골라내듯 고객을 위해 가장 적절한 제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뜻한다. 지금은 유튜브나 멜론 같은 컨텐츠 서비스 산업에서 일반화되면서 큐레이션은 이미 익숙한 개념이 됐지만, 마켓 관리는 5년 전, 그것도 유통산업에서 다른 곳과는 차별화되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아이덴티티로 이를 발전시켰다. 선택에 대한 고민과 재료에 대한 걱정 없이 장 보는 일 자체가 생활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까다롭고 어려운 식재료 검증을 대신해 주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마켓 관리가 판매하는 식품 중에는 직원들이 먹어보지 않은, 그리고 만족하지 않은 상품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했다. 마켓 관리의 큐레이션은 비단 엄선된 상품을 입점시키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마켓 관리에서 포도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상품의 개수는 다른 곳과 비교할 때 그 수가 현저히 적다. 현저히 적다는 거예요. 마켓 관리는 판매자들이 직접 모든 것을 만드는 여타 오픈마켓과 달리 품종이나 용량처럼 고객 구매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만 딜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고객은 원산지가 어디인지, 품질은 무엇이 나은지를 따져가며 구매할 필요가 없다. 이렇듯 마켓 관리의 큐레이션은 상품을 선택하고 고르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결정 장애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타겟이 누구냐? 핵심 타겟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식재료의 질을 중시하는 주부, 믿을 수 있는 상품을 편안하게 받아보기를 원하는 맞벌이 부부, 자신을 위해 소비의 가치를 1, 2인 가구가 이제 그랬고요. 마켓 관리 상품 선정 기준은 뭐냐? 좋은 상품이란 뭐냐? 왜 어떤 이유에서 그거 좋다고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안정성, 상업성, 디자인, 그다음 맛, 회사의 회사의 고객 상품과 카테고리 마케팅 전략 부합 여부, 그리고 뭐 마켓 관리 철학과의 부합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걸 고민을 하면서 이런 제품들을 좋은 상품이라고 했고요. 고객같이 무서울 정도로 집착해서 어떤 비밀 레시피도 좋은 원료보다 우선할 수 없다. 그래서 VOC는 이제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라고 그랬고, 고객의 불만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고칠 걸 고치는 건데, 그 대표가 김세라 대표는 마켓 관리 수행하는 업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어봤을 때, 저는 VOC를 읽는 사람입니다. 고객의 불만을 직접 읽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렌지 주스 사건은 지금 당장 와서 남은 거 직접 다 마시고 가세요. 이렇게 어떤 고객이 샀는데, 사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처음에 뭐 저기 3일 그 뭐냐 이렇게 유통기한이 짧은 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바꿨던 얘기인데요. 요거 내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켓 컬리를 론칭하고 3개월여가 지난 2015년 8월의 일이었다고 한다. 불가치화를 내는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고객은 오렌지 주스를 주문해서 받았는데 유통기한이 하루 남아 있었다고 했다. 원래는 3일 남은 주스를 배송하는 게 원칙인데 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고객은 평소에 늘 주문해서 먹던 것이라 당연히 3일 남았겠거니 하며 마시다가 날짜를 발견하고는 크게 분노했다. 내가 자주 주문하니까 만만해요?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당신들도 결국 다를 게 없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와서 남은 거 직접 다 마시고 가세요. 네. 이 문제를 두고 고객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콜센터 직원이 사과하며 환불 조치를 하고 넘어갔다면 여느 회사와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진정한 해결이란 이런 문제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이다. 마켓 관리는 유통기한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판매기한을 설정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마켓 관리에서 말하는 판매기한이란 상품별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기간으로 실제 적용되는 유통기한보다 짧은 경우가 대다수다. 이 판매기한이라는 개념은 하루살이 상품, 당일 판매가 되지 않으면 폐기하는 상품의 비중이 높아졌지만 개념 때문에 하루살이 상품의 비중이 높아졌지만 위와 같은 고객 불만은 최소화할 수 있었다. 판매 기한에서 비롯된 에피소드도 많은데 한 번은 서비스 초기에 발주량 산정을 잘못하여 엄청난 양의 성게알이 남은 적이 있었다. 섭취에는 문제가 없을 만큼 유통기한은 남아있어서 한동안 마켓컬리 직원들은 라면에 성게알을 넣어 먹는 등 그들만의 성게알 파티가 열렸다고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유통기한은 별도로 자체적인 판매기한을 설정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연어가 너무 비려요. 연어를 산 고객이 레몬 한 개라도 같이 넣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에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레몬즙은 없을까 해갖고 레몬즙을 만들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젓갈을 산 고객이 젓갈이 너무 빨리 삭는다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첨가물 없이 기온이 높을 때는 통상적인 상품보다 삭는 시간이 빠른데 빨리 익는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건데 냉장에서 냉동으로 갈까? 그렇게 고민했는데 그거는 해결책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배송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250g을 150g으로 용량 자체를 줄여버린 거죠. 예. 용량 자체를 줄이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예. 그리고 오늘의 패키지를 전부 교체했고 이 패키지를 바꾸는데도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감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마켓 관리 얘기한 중요한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구축하는데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제공하고요. 베스트 후기를 올리고 후기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고객들이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CI팀, CC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고객을 분석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고 고객 관점에서 유의미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이런 게 이제 CI팀이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CI팀을 회사 내에서 운영했고 CC팀도 있는데 CC팀은 뭐냐면 이제 고객이 원하는 디테일한 기대나 바람을 듣고 부응하는 역할을 한다. 예.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 고객들은 제품에 대한 기준이 무척 높다. 실제로 마켓컬리에서 코코넛 워터 제품을 판매했을 때 원숭이의 권리도 생각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고객도 있었다고 한다. TV에서 봤는데 원숭이를 사육해 무자비하게 코코넛을 따는 일을 시키며 코코넛 상품을 만드는 문제가 나왔다라면서 마켓컬리에서 파는 제품이 혹시 그런 농장에서 만드는 건 아니지 알아봐 달라는 내용이었다. 확인한 후 분명한 답을 제공하긴 했지만 요즘 고객들이 하나의 제품에 대해 얼마나 다원화된 요구를 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다 고민을 하고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의 수영복 검사라는 게 있는데 물이 가득 찬 수영장에서는 모두 우아하게 수영을 한다. 그러나 물이 빠지고 나면 누가 벌거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네이키드 스위머 테스트라고 하는데 고객이 기업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는 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나타난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제 김슬아 대표는 장기적인 탐욕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 롱텀 그리드라고 하는데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2017년 9월에 해킹을 시도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의심 정황만으로 고객의 피해를 확대하여 고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 더 확대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미리 고지를 했고요. 그리고 오렌지 리콜 사건도 있었는데 12브릭스 이상 판매를 약속했는데 실제 11.8브릭스를 판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도를 표현하는 건데 이제 브릭스라는 게 11 이상이면 되게 단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자기네가 12브릭스를 판다고 했고 그다음 11.8이 됐으니까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그 구매한 고객들에게 적립금으로 이걸 전체를 환불해 주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리콜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리콜을 계속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보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고객의 신뢰를 얻어서 생긴 지 이제 만 7년 차에 된 회사가 매출 1조를 넘는 회사로 성장을 했다. 그게 마켓 관리의 대단한 점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에 대한 것도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